김대중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슈를 다루실 겁니까? 주차부가. 주차부가? 경상도 사투리인데 잘 모르세요? 알죠. 주차부가. 이거 갑자기 근데 왜 이런 험한 말씀? 예, 확 차버릴까? 예. 이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 그런데 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래는 이 표현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향해서 2016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지난해 9월 달에 표창원 의원이 이제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일방적인 포갑이다. 라고 하는 글을 이제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더니 그 전 의원 보좌관이 이걸 또 트윗으로 이 전 의원에게 본회의장에 있는 전 의원에게 이걸 전달했어요. 이걸 이제 보고 전 의원이 내 옆자리에 이제 표창원 의원이 있는데 그냥 지금 막 주차부가 이럴 때 쓴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는 다른 분을 또 주차부셨어요. 이분이. 누굴 또 이제 주차부.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종석 비서실장을. 주사파로 지목을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지금 일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상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청와대 내부가 심각하다. 이 주사파. 그러니까 주체 사상파죠. 북한의 이제 사상인데. 그리고 전대협. 이 장악을 했다.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의 면면을 봤다면서 이름을 일일이 이제 다 과거 이제 전대협 출신 비서진들 이제 이름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 실장이 반발을 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고 오늘까지도 계속 지금 진화가 잘 안 되고 싸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지금 4004번님도 그 비슷한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희경 의원이 어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전부 주사파하고 전대협들이 다 장악을 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좌파 정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그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대꾸하니까 또 나중에는 원래 전곡을 찌르면 아프다 또 이런 말로 나갔다면서요? SNS에 또 추가로 또 그런 글을 올려서 싸움을 오히려 지금 더 부추기고 있는. 근데 임종석 실장은 저도 워싱턴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보고 골프도 쳤지만 전대협 출신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1989년에 있었던 이른바 그 임수경 미립국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고. 유튜브에 가면은 저 동영상 나옵니다. 그 임종석 실장이 학생 시절에 독일에 있는 북한 조선평화통일위원회인가요? 조평통. 그쪽 간부하고 통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전대협이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도 맞고 한데 이제 그건 뭐 그때 얘기인데 뭐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아직까지도 30년. 주사파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학생 시절에 이렇게 약간 진보 성향을 갖던 사람도 이게 50대 60대 돼가지고 아주 보수로 돌아선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보수로 돌아선 사람들 만나면요. 보수보다 더 보수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임 실장이 뭐 언제적 주사파인데 지금까지 주사파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대느냐 하는 이제 파와 그래도 여전히 사실은 이제 임 실장을 처음 기용할 때부터 이게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주사파를 너무 많이 기용하는 건 좀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도 없잖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지금 건드린 거죠. 자, 근데 임종석 실장은 대북 사업도 한 경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5년 경부터 이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라고 이제 약칭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사장을 맡아서 했거든요. 이 단체가 뭘 했냐면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대행권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방송사가 보도하는 북한 관련 영상물의 저작권료 이거를 이제 받아서 북한 쪽으로 보내주는 그 사업을 전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북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이 좀 이적행위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2005년 무렵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또 이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였어요. 남북한 교류 사업이 다방면에서 진행이 될 때였기 때문에 이것도 꼭 그렇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과연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이제 여전히 좀 이제 의문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뭐 이제 그 이후에 그 서울시장 이제 부시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일단 이쪽하고는 이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제 거기 또 출신이 또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청와대 연설비서관 그 신동호 시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경무협에 관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파 단체 쪽에서는 청와대가 완전 주사파에 장악당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계속 최근에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 배경 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희경 의원이 나서서 본인이 총대를 메고 문제 제기를 이번에 한 거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우선 이유는 전희경 의원은 사실은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갖다가 국감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문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운영위원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딱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무슨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쪽에 좀 화력 보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공격력이 좋은 의원들을 사보임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의원 한 사람을 싹 빼고 새로운 그 의원 이제 추가로 투입을 해서 보임을 해가지고 잠시 거기 가서 위원 활동을 하고 싹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운영위 소속은 아닌데 운영위에 사보임을 해서 들어가서 이 이슈만 확 제기를 하고 곧바로 또 어제 또 빠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폭티 논란이 지금 이제 일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튀었다. 폭로하고 튀었다. 폭탄 뭐 폭로는 아니죠. 모르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는 폭로인데 이거는 알고 있던 사실을 갖다가. 그런데 이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하는 부분인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3불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정부의 그 이 진보 성향에 대해서 진보 노선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비판적인 시각이 좀 일고 있고. 근데 말씀이 합의하셨다 그랬는데 합의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의견을 표명한 겁니까? 그러니까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사실상 합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나중에 문제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애매하게 넘어가긴 했으나 어찌됐건. 그런데 이게 이제 한미 간에도 약간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이건 사실은 이제 미국을 향한 거라기보다는 국내 여론을 향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역시 진보적이다. 성향이 그렇다. 주사파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 좌파 정권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투입돼 가지고 폭탄을 확 던지고 나온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폭탄을 혼자 들고 전차에 돌진하셨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4867번님 저도 주사파입니다. 술 많이 먹고 횡설수설하는 주사파입니다. 좀 썰렁하네요. 5456번님 경력은 좀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불안합니다라는 말씀도 보내셨는데 뭐 하여튼 임종석 비서실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또 지켜보자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YTN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보다 무기 판매에다가 관심을 많이 둔 걸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제가 연설문을 한번 쭉 봤는데요. 무기 판매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 적자 해소를 강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카드인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그 기자회견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들었습니다. 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발언한 것 중에는 한 4가지 정도 핵심 캐테고리를 갖고 얘기를 했죠. 국핵 대비 능력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저희가 좀 기대했던 예를 들어서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한다라는 이제 얘기는 있었지만, 이게 상시 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대화를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방위비 분담 문제도 먼저 꺼냈습니다. 그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미 FTA가 저는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들렸는데 이것을 한미 동맹의 한 축으로서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것도 재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논리를 거기서 찾고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원래 트럼프가 이번에 아시아 그 방문을 하면서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특히 한국과 일본과는 이제 동맹 관계니까요. 동맹의 견고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도 아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항행의 자유, 그런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이제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이미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그리고 이것 중요하게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바로 무역 문제, 그 자유롭고, 공정한,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그런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도 그 3가지 내용이 다 포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이제 국빈 방문이다. 이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를 갖는데 도착하자마자 오산기지에서 바로 팽텍 험프리스로 갔습니다. 그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만큼 방위비 분담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아마 보여주기 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제 캠프 험프리스를 갈 건지 아니면 DMZ를 갈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캠프 험프리스로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오늘 저도 좀 깜짝 놀랄까 아마 다 놀라셨을 텐데 문 대통령이 직접 그 캠프 험프리스까지 갔죠. 그래서 가서 이제 직접 영접을 했고 같이 점심도 했고, 그거는 당연히 좀 일본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수상은 무려 4끼를 같이 식사를 하고, 엄청나게 잘 그렇게 환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스타일로 좀 최대한 그래도 예의를 갖춘 그런 손님 접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캠프 험프리스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중요하죠. 세계 최대 해외 주둔 미군 기지이고 이 기지 자체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지난 7월 달에 캠프 험프리스를 갖고 이것이 북한의 제1 타격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역설적으로 북한한테는 그만큼 위협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트럼프의 미국이 보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캠프 험프리스 방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미 장병과 함께 정심 같이 하고 기억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남달랐다, 좋은 기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한국 측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이 시설을 지었다는 것도 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쭉 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더 많은 전투기라든지 군사시설을 확충할 생각이다. 그래서 군사무기를 한국 측에 구입하시기로 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전투기든지 배든지 뭐든지 얘기 못할 거 없다. 우리만큼 최고로 하는 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험프리 방문은 우리는 한미 동맹의 군사 동맹의 굳건함을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그 한국과 일본에 방문하는 목표. 결국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이 하나가 이런 무역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내에서 역대 최저의 38%의 지지율이거든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11월 3일자로 서베이를 한 거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시아에 왔는데 북한 문제 중요하죠. 북한 문제 핵심적이고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이 되고 그렇지만 북한 문제는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한국과 일본 먼저 동맹국을 통해서 특히 또 공교롭게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니까 네. 그 국가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결국 방점은 넘어가서 중국이죠. 중국이 최대한 최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니까 네. 거기서 당연히 또 무역 문제를 얘기를 할 거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는 지금 많은 안보 문제가 있지만 그 네. 안보 문제도 그런 경제적인 비용 대 효과를 계산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험프리스 말씀하셨는데 험프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문 대통령이 비용을 많이 댔고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비용을 많이 냈다 얘기를 했더니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하는 게 미국도 비용을 많이 냈다. 그것도 예. 맞는 얘기거든요. 네. 덧붙여서 이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 무기를 많이 사용할 이제 구매를 할 것이고 네. 그것은 미국 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했다. 결국 이건 미국 오디언스를 향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얻어낸 것은 어쨌든 청와대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네. 이제 브리핑 삼아서 자세하게 지금 브리핑 중에 내용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탄도 중량 제한 오늘부터 당장 해제했다. 이 이야기 나왔거든요. 예. 앞으로 이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걸로 보십니까?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달 말에 있었던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네. 그것이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미 뭐 지난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이게 정상 대화에서 이미 얘기가 된 거, 합의가 된 거라서. 네. 근데 그때 발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조금 네. 남은 게 있다고 그렇죠. 해갖고 네. 이게 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라서 이게 잘못하면 꼬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잘 풀렸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우리는 당연히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죠. 강력한 탄도미사일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재래식 무기로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북한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탄도 중량이 풀려야 북한이 갖고 있는 60에서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뚫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핵폭탄이 아니고 그냥 재래식 무기로 하려면 탄도 중량이 굉장히 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잘 안 풀린 이유가 이게 사실은 탄도 중량만 푼 것이 아니라 사거리도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어서 예. 탄도 중량을 줄이면 그만큼 사거리가 더 많이 날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고민하는 것은 이걸 풀어버리면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중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고 또 일본도 타격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지역의 균형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방어 협정 자체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다 풀어서 우리로서는 어쨌든 북한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는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한다. 이것을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그 공동 성명을 보면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네. 그때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앞으로 강화하겠다라는 분야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태까지 한국과 미국 정상이 공동성명 형태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이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군사동맹으로는 이제 안 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뭔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걸림돌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우리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미 동맹은.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한미일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좀 넓혀서 그 의미는 결국 한미일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예. 직접적으로 얘기는 한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숨 넘어가긴 했는데요. 네. 이것은 앞으로도 좀 계속 문제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자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네. 생각하는 그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굳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사이에서 균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 제가 압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 조금 더 미국의 의도에 맞아떨어지려고 그러면 방금 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 4일 날 인도하고 일본하고 인도양에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인도 해군이 그 다카라에서 중국과 인도가 예. 맞붙을 때 군사 해군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좀 신속하게 인도를 갖다가 우리 방위 체제 안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균형 외교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계속 잘못하면 문제의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뭐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이건 뭐 단순히 미국과 중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동북아 전체의 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얘기를 들으면 납득이 갑니다만 조금 그래도 아쉬운 게 그럼 왜 하필 균형 외교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게 죄송합니다만 밸런스드라는 의미는 결국은 양쪽의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쉽게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선정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도와 관련돼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안을 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죠. 네. 근데 이 아이디어는 사실 아베 총리가 2006년에 처음 만들어낸 거죠. 네. 이게 일본과 호주, 인도와 미국, 이른바 이제 해양 세력이 이제 힘을 합치고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이제 중국과 북한의 대륙 세력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대륙 세력이랑 맞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일종의 힘의 균형의 싸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이것을 강조하면은 한국이 사실 북핵 문제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긴장했던 게 맥메스터 안보부 장관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걸 무려 18번을 쓰면서 이 순방에 대한 그 백악관 기자회견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데 그럴 만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안 알겠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한 번 기회 내서 내일도 있으니까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